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신장도 팔고 집도 팔려던 마이클 셀러가 결국 손절을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을 팔지 말라고 했던 건 너네들만 팔지 말라고 한 것이지 내가 팔지 않겠다는 건 아니었다고 말을 바꿨는데요. 이제 앞으로 최대 2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쏟아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단순히 셀러의 매도 물량 2조 원이 아닌데요. 셀러가 비트코인을 매도하면 비트코인은 더 하락할 것이고 비트코인이 더 많이 하락하면 할수록 스트래티지의 주가도 또 더 많이 하락하는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것이 진짜 공포인 겁니다. 셀러의 매도 물량 2조 원은 신호탄일 뿐인 거죠. 과거 비트코인의 하락장과 비교했을 때 지금 비트코인의 하락장은 73% 정도 진행된 상태인데요. 셀러 때문에 이번 하락장이 역대 최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셀러 혼자서는 잘 살아남을 겁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셀러는 매출과 순이익을 부풀려서 재무제표를 조작했다가 주가가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비트코인은 셀러 때문에 더 많이 폭락할 수도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셀러 때문에 더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마이클 셀러가 이번에 잃어버린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입니다.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죠.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마이클 셀러 때문에 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코인판 전체에 죽음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게 될지 설명해드리고 두 번째로 그럼 하락장이 언제 어디서 끝날지 날짜와 가격을 콕 집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비트코인의 매도 포지션은 언제까지 들고 갈지 또 매수 포지션은 어디에서 잡으면 될지 확실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차트 분석은 마지막에 나오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마이클 셀러 때문에 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코인판 전체에 죽음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게 될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셀러를 믿고 희망의 로를 돌리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부터 진짜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려 보겠습니다. 셀러는 이번에 스트래티지 주식을 팔아서 만든 현금 4조 원 전부를 빚을 갚고 배당을 주는 데만 쓰겠다고 했는데요. 또한 주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최대 2조 원까지 팔고 그 돈으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매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당분간은 비트코인을 매수하지는 않고 오히려 비트코인을 매도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STRC를 포함한 우선주에 연 12%의 배당금을 줄 때 최대 17개월을 줄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 17개월이라는 숫자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지금 STRC의 주가는 은행이자의 몇 배인 연 12%의 배당으로도 100달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주가가 100달러를 회복할 때까지 배당금을 더 올려야 된다는 뜻이고 게다가 2027년부터는 매년 수조 원의 전환사채 빚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17개월 전에 돈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마이클 셀러가 앞으로도 계속 돈을 끌어오려면 스트래티지 주식의 순자산 가치가 높아야 되는데요. 이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프리미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비트코인을 사는 회사가 아니라 파는 회사가 된 건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번 잃어버린 신뢰와 프리미엄은 회복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미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2014년 543달러에서 지금 81달러까지 무려 마이너스 85%나 폭락한 상태인데요. 고점을 회복하려면 거의 7배를 폭등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주도 100달러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몇십 %씩 급등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셀러는 폭락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팔겠다는 건데요. 지금은 2조 원만 판다고 하지만 과연 그걸로 될까요? 셀러가 비트코인을 한 개라도 또 파는 순간 비트코인은 더 떨어질 것이고 비트코인이 더 많이 떨어질수록 스트래티지의 주가도 또 더 많이 떨어지는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비트코인과 스트래티지는 제일 강력한 하락 패턴인 헤드앤숄더 패턴을 똑같이 완성했습니다. 근데 셀러 발표 이후에 주가가 상승했으니까 모든 게 다 잘 끝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닙니다. 완전 반대입니다. 스트래티지의 주주들이 원하는 것은 비트코인을 팔아야 된다는 뜻인 거죠.
이제 스트래티지의 프리미엄은 비트코인을 파는 회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셀러와 스트래티지는 살아남을 수 있어도 비트코인은 폭락할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도 답을 정했는데요. 스트래티지의 목표가를 줄줄이 내리고 있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마이클 셀러와 프리미엄을 잃어버린 스트래티지가 다시 살아나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또한 스트래티지뿐만이 아니라 메타플래닛이나 스트라이브, 비트마인 같은 다른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기업들까지 같이 무너질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마이클 셀러 때문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코인판 전체에 죽음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럼 하락장이 언제 어디서 끝날지 날짜와 가격을 콕 집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과거 반감기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저점에서 고점까지 1064일 전으로 상승을 했고, 고점에서 저점까지는 364일 전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차트를 더 자세히 보면 지금은 2025년 10월에 12만 6천 달러에서 5만 7천 달러까지 270일 동안 마이너스 54%를 폭락하는 중입니다. 과거에는 2021년에 6만 9천 달러에서 1만 5천 달러까지 376일 동안 마이너스 77%를 폭락했었고요. 2017년에는 19,0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364일 동안 마이너스 84%를 폭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과거의 고점과 저점, 그리고 반감기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빠르면 100일 후인 10월에, 늦으면 150일 후인 11월에는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에서도 비트코인이 10월에 저점을 찍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이제 7월이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3개월 동안 마지막 하락 구간만 남았다는 거죠. 차트에서는 최고점인 12만 6천 달러에서 마이너스 77%를 폭락하면 4만 달러까지, 마이너스 84%를 폭락하면 2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겠는데요. 2만 달러에 놀라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저는 2만 달러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대 4만 달러까지라고 보는데요. 이건 뒷부분 차트 분석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계속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는 11월 3일에 미국에 중간선거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항상 미국의 중간선거 때마다 이전 선거 때의 가격을 뛰어넘었습니다. 마지막 선거는 2014년이었는데 그때 비트코인은 6만 7천 달러였기 때문에 올해 중간선거인 11월 3일 이후에는 비트코인의 7만 달러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신호들이 비트코인의 저점으로 10월과 11월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차트만 보면 아직 비트코인이 4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 안 믿기는 분들 계시죠? 지금부터는 차트 뒤에 숨겨져 있는 온체인 데이터들을 까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마이클 셀러는 당분간 비트코인을 못 살 겁니다. 근데 셀러를 빼면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기관은 거의 없기 때문에 ETF의 매도 폭탄을 막아줄 세력이 없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의 초록색 라인이 ETF와 기관들의 순매도 물량입니다. 바닥 뚫고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죠. 실제로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2025년 10월 이후에 거의 13조 원의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올해 6월에는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가 빠져나갔고요. 게다가 거래소에는 물량이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낸스와 OKX에 들어온 비트코인만 무려 50조 원인데요. 세력들은 이미 던질 준비를 끝낸 겁니다. 2012년에 똑같은 신호가 떴을 때 비트코인은 마지막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6년에도 데자뷰로 똑같은 마지막 폭락을 앞두고 있는 거죠. 또한 장외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도 물량이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끝에 보이는 파란색 라인인데요. 정말 로켓처럼 치솟고 있죠.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줄어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매수할 돈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빨간색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날 때 비트코인도 상승하고, 보라색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줄어들 때 비트코인도 하락하는데요. 한마디로 총알인 스테이블 코인이 두둑하게 채워져야 비트코인도 반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총알은 월스트리트의 세력들이 채워줘야 하는데요. 과거에도 비트코인은 미국의 진짜 돈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보유 비율인 초록색 라인이 상승할 때 2016년과 2020년,
2024년 모두 비트코인도 상승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빠져나가는 중이죠.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의 바닥은 장기 투자자들의 평단가인 5만 달러가 될 수 있겠는데요. 5만 달러까지는 계속 매수 물량 없이 매도 물량만 쏟아지다가 5만 달러에 가면 이제 할 사람은 거의 다 팔고 장기 투자자들이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만 달러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의 저점이기도 한데요. ETF 투자자들 중에서도 초강성 투자자들만 남게 되는 1차 5만 달러, 2차 4만 달러가 비트코인의 바닥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4만 달러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고점 대비 마이너스 77% 폭락한 가격이기도 하죠. 세 번째로 그런 비트코인의 매도 포지션은 언제까지 들고 갈지, 또 매수 포지션은 정확히 얼마에서 잡으면 될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숫자만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트에서는 비트코인이 6월 월봉을 마루보즈 캔들로 마감했는데요. 반등 시도조차 못하고 그냥 내리꽂은 장대 음봉입니다. 그래서 진짜 저점이었던 작년 11월이나 올해 2월과는 다른 건데요. 이때는 비트코인이 빠르게 V자 반등을 했었죠. 5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하락 추세선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하락 추세선에 맞고 튕기는 중인데요. 이 하락 추세선을 조금 벗어나도 지금 중장기 매매 관점에서는 66,000달러 위로 손절을 설정하고 66,000달러 밑에서 계속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조금 반등해도 기술적 반등인 데드캣 바운스로 보는 거죠. 목표가는 지금까지 계속 설명해드렸던 1차 5만 달러, 2차 4만 달러까지 설정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숫자들이죠. 이제 다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번에 58,000달러 저점과 6869달러 고점을 찌르고 빠지는 휩소가 터졌는데요. 현물 세력들이 진짜 추세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선물 세력들이 장난질을 친 겁니다. 그리고 저항선이 61,800달러까지는 넘지 못했는데요.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61,800달러 위에 손절을 설정하고 그 밑에서 분할 매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8,000달러가 다시 돌파되면 5만 달러까지 하락하는 동안 분할로 수익을 챙기시면 되겠고요. 만약 반등이 길어져서 61,800달러를 돌파하면 1차로 63,200달러, 2차로 65,600달러까지는 상승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 전에 언제든지 꺾여서 다시 하락 추세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구간입니다. 그럼 매수 진입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1차로 68,000달러가 돌파될 때부터 가능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많이 남았지만 지금은 68,000달러가 상승장과 하락장의 판단 기준입니다. 여기가 돌파되면 쌍바닥 W 패턴으로 바닥을 탈출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74,000달러, 78,000달러, 83,000달러까지 전고점을 돌파할 때마다 단계별로 비중을 늘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2일 밤 9시 30분에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오는데요.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비트코인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재무장관은 고용지표가 좋게 나올 것이라고 미리 경고를 하기도 했고 연준 의장은 물가가 여전히 너무 높다고 경고를 했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는 미국이 올해 3번까지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